안녕하세요, 베리드림입니다. 블루베리 재배 방법에 대한 연계를 시작하러 저희 블루베리 농장에 가기 전에 블루베리 재배 방법에 대한 연계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블루베리 재배에 있어서 유기물이란 무엇이고 유기물의 종류와 유기물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블루베리를 재배할 때 멀칭은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고, 또 그 멀칭을 어떻게 사용해야 블루베리에 가장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루베리 재배에 있어서 유기물과 멀칭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 조금 지루하시더라도 꼭 한번 기록에 두셨다가 필요한 부분들을 응용해서 사용하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그럼 아주 중요한 유기물과 멀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저희 베리드림 블루베리 농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블루베리 유기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유기물이라는 것은 탄소 화합물인데요. 이 탄소 화합물이 부식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뿌리가 그 양분을 먹을 수 있게 이온화된 상태로 만들어진 것을 말합니다. 즉, 유기물은 썩을 수 있는 모든 것이 유기물인데 여러분이 가장 잘 알고 계시는 피트모스도 유기물의 한 종류일 뿐입니다. 그래서 어떤 유기물이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유기물은 부식의 과정을 통해서 뿌리가 그 양분을 먹을 수 있게 하는 조건인 이온화 상태인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식되지 않은 아직 부식이 진행 중인 이런 유기물은 블루베리 식재를 하였을 때 질소 기하, 즉 질소 부족 현상을 나타내므로 블루베리 배지로 사용할 유기물은 반드시 완전히 부식된 것이어야 합니다. 블루베리 배지로 사용할 수 있는 유기물은 통상적으로 소나무류, 소나무, 잣나무 등 이 나무들의 톱밥이 됐든 껍질, 바크가 됐든 또 가지를 파쇄해서 그 파쇄목이 됐든 어떤 형태로든 이 수종들의 나무들을 완전히 부식해서 사용한 유기물이 아주 좋고요. 만약에 낙엽수, 낙엽 활엽수라든가 다른 볏짚, 그리고 일반 식물 재배, 농업에 사용되는 유기물들은 블루베리 배지의 유기물로 사용하기에는 조금 부족한데, 그 이유는 산도 때문인데, 만약에 일반적인 유기물을 사용하실 경우에 유황 등으로 인해서 반드시 산도 교정을 하신 후에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블루베리 재배를 하시는 농가분들에서는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소나무류의 톱밥이 되었던 껍질, 바크가 되었던 파쇄목이 되었던 장가지가 되었던 이런 소나무류의 부식된 유기물을 사용하시는 것이 편하겠죠. 그리고 조심하셔야 할 것이 일반 농법, 다른 과수원이 되었던 블루베리가 아닌 다른 종류의 과수원이 되었던 어떤 과채류를 재배하시는 농가들에서는 아주 좋은 유기물인 퇴비나 이 기타 등등의 다른 유기물을 블루베리에 사용하시면 안 되는데, 즉 퇴비, 거름 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이 퇴비와 거름 등은 블루베리에 사용을 하셨을 때 염류 장애를 일으키기 때문에 절대 블루베리 재배에는 맞지 않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것을 저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때 유행했던, 또 그리고 현재도 일부 농가에서 사용하시는 잣송이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잣송이는 산도가 약 한 6%에서 6.5, 6% 정도 나오는데,
칼륨 함량이 너무 높습니다. 약 80% 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마그네슘 부족 현상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만약에 이 잣송이 유기물을 사용하시려고 하는 농가분에서는 그 약간의 조정을 해 주시고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유기물의 하나인 피트모스, 이 피트모스를 블루베리 농가에서는 블루베리 이꼬르 피트모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반드시 사용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시죠. 그러면 블루베리가 자랄 수 있는 배지의 유기물의 함량은 어느 정도여야 될까요? 전 세계적으로 보았을 때 곡창지대, 대륙을 가지고 있는 곡창지대인 유럽 쪽이나 중국, 또 미국, 캐나다 이런 대륙이 포함되어 있는 일부 곡창지대에서는 유기물의 함량이 10% 이상인 아주 유기물 함량이 높은 이 곡창지대가 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통상적으로 평균적인 유기물 함량 토양은 약 한 2%에서 3% 정도밖에 되지 않고 쉽게 말해 좀 어떤 농산물을 재배를 하시든 간에 좀 척박한 땅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의 안방 구조는 화강암으로 되어 있어서 그 화강암이 부식돼서 흙으로 만들어지는데, 그 화강암과 또 전반적으로 대륙이 없고 산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우리나라는 모든 식물 재배에 있어서는 좀 척박한 땅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곡창지대에서는 실질적으로 피트모스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블루베리가 요구하는 유기물의 토양 속 유기물 함량은 5% 이상이면 충분합니다. 피트모스 자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 유기물이기 때문에 피트모스와 퍼라이트 7:3, 8:2 혼합해서 사용하면 거의 유기물이 80% 이상인 유기물이죠. 물론 80% 이상이면 엄청나게 좋은 토양이긴 하지만 한 주나 두 주 정도 취미로 재배하시는 분이 아니신 전문 블루베리 농가 입장에서는 유기물을 70%나 80%까지 맞춰서 비용을 낭비하실 필요는 없고요. 블루베리는 토양 속 유기물이 5% 이상이면 충분히 자라는데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 말씀드렸던 이 노지 재배를 하시든 화분 재배를 하시는 화분 배지를 만드시든 토양의 배지를 반드시 마사토나 일반적인 흙, 물론 점질토의 흙은 안 좋겠죠. 배수의 문제 때문에 흙의 함량을 한 20-30% 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소나무류, 부식된 소나무류 유기물, 그리고 불안하시면 피트모스는 한 20-30%만 사용하셔도 토양의 유기물 함량이 거의 10%대로 높아져 버리기 때문에 블루베리 재배에는 넘쳐나는 배지의 상황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유기물 함량을 높여서 재배하는 것과 유기물 함량이 조금 낮더라도 비료를 보충을 해서 보완해서 재배하는, 즉 조금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유기물 재배와 비료 재배, 이 차이점은 어떻게 될까요? 이 블루베리를 재배하면서 유기물 재배와 또 비료 재배, 이 방법에 대해서는 각각 기관에서 성분 검사를 해서 연구를 한 논문들도 많고 자료들도 많은데요. 이 논문과 자료들을 종합해 보면 대체적으로 유기물로 비료 재배를 최대한 억제를 하고 유기물을 충분히 만들어서 재배한 유기물 재배가 비료 재배보다 노화 방지를 하는 황산화 물질이 30% 이상 증가를 한 것을 볼 수 있고요. 블루베리 과일의 당도나 낫에 있어서도 20% 이상의 증가를 보이는 것으로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분들이 블루베리를 재배하면서 가장 처음 물어보는 어느 비료가 좋아요? 부터 물어보시는데, 비료는 블루베리 자체가 많이 요구하지도 않고
또 그 배지와 그 환경만 잘 조성해 주시면 블루베리는 비료로 키우는 식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헛된 돈과 시간 그리고 땀을 흘리지 마시고 차라리 처음 식재되는 배지를 만드실 때 엄청 신경을 써서 만드시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멀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멀칭은 그 중요성이 아주 중요한데요. 겨울에 추위 때문에 하시는 걸로 아는데 멀칭은 여름과 겨울, 여름에는 성장을 시켜주기에 필요하고 겨울에는 그 블루베리가 토양 속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막아주기 위해서 그 가장 크게 여름과 겨울에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멀칭을 하지 않은 농가에서 멀칭을 최초로 하시거나 멀칭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 멀칭에 어느 때 해야 좋은지 물어보시는데 멀칭에도 말씀을 드리자면 적정 시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좋은 멀칭의 시기는 언제일까요? 봄철 멀칭은 토양 온도가 12도에서 18도, 가을철 멀칭은 토양 온도가 약 5도씨 전후의 상태일 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 이유는 봄에 하는 멀칭은 겨울철 얼었던 블루베리 화분이든 노지 재배이든 그 배지가 해동이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시기에 아까 말씀드린 12도에서 18도 사이에 멀칭을 하시면 그 블루베리 뿌리가 가장 성장할 수 있는 그 온도를 계속해서 초여름까지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멀칭을 하실 때 멀칭의 두께도 아주 중요한데요. 멀칭을 형식적으로 얇게 하시는 것은 의미가 없고 멀칭의 효과를 나타내려면 멀칭의 두께는 10cm에서 약 한 15cm 정도가 가장 적당하고 멀칭의 두께를 40cm 또 많이 하시면 좋은 줄 아시고 엄청 두껍게 뭐 40cm 이상 하시면 아주 안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이유는 통기성 때문입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멀칭의 두께는 약 한 15cm가 가장 적당하고요. 이렇게 멀칭이 되었을 때 여름철 아까 말씀드린 여름철에 고온으로 올라가지 않고 겨울철에는 토양의 온도가 거의 외부 온도가 심한 영하더라도 0도 이하로 잘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이상 블루베리를 재배할 때 꼭 필요한 유기물과 멀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다음 연재에 또 다른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많은 응원,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